시작된 이후로요,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회도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곳은요, 대전이고요. 바로 오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할지 기대가 되시죠?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합격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면접 잘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수한 인재들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이 언변 능력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폴더 인사가 함께하니까 저희 방송이 오늘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네요. 와, 자.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반하셨나 봐요. 공단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격적으로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네.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및 상정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14년 1월 기존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서 새롭게 출범되었습니다. 네. 현재 대전 본부를 비롯해서 6개 지역 본부가 있고요. 또 지역에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위해 현장 밀착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고품격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공공 일자리를 잡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자, 이번 시간은요, 취업에 대한 모든 편견을 알아보는 카더라 통신 시간입니다. 사실 취업하기 전에 모모라 카드라라는 소문과 루머들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카더라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공기관 입사하기 전에 네. 워낙 고스펙 고학력만 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처음에 진로를 정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맞아요. 고학력자만 뽑는 게 아닐까, 스펙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인데 시훈 씨도 그러셨나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신 이제 학사 출신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팀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네. 어떤 스펙이나 고학력에 대한 그런 채용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14년도 이제 통합 출범할 때부터 어떤 학력에 대한 제한, 그다음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이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15년 하반기부터 NCS 채용이라는 채용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같이 나온 두 신입사원분들도 NCS 채용으로 같이 근무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네네. NCS는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그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서부터 어떤 불필요한 학력,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자격 이런 내용은 미기재하게끔 돼 있고 당연히 미기재에 되어 있으니까는 평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실제 서류 전형 기준에는 고학력인지 고스펙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네요. 최종적으로 이제 제출된 서류에 한해서 네. 수행 업무 경험이나 그다음에 교육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접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나중에 서류를 확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학력 부분이나 그다음에 스펙, 자격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건 궁금한 건데 두 분은 고학력자인지 고스펙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학사 졸업을 하였고요. 딱히 다른 전문 자격증 취득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저는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고스펙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훈 씨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영 씨도 이제 고스펙일 경우가 있고 이제 뭐 각자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스펙이란 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고스펙이든지 이제 아니면은 고학력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학력같이 변경하기 힘든 것보다 네.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자, 이쯤에서 페이스북 우리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질문이 있다고 또 김성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경영 지도사 자격증은 도움이 되나요? 라고 자격증 관련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격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 부분은 이제 분명히 네. 제외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저희 지원 대상 자체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 지원 대상은 정확히 기관 특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경영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소상공인에 대한 공부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직무, 그다음에 무슨 업무가 필요한지가 공부가 된다고 하면은 100% 안 된다고 말씀 못 드리고 분명히 도움은 되실 내용입니다. 성환님 들으셨죠? 도움은 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격 기준은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고품격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공공 일자리를 잡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취업하려면 이렇게 해라. 대한민국 최초 공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 절차도 궁금합니다.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죠? 채용 절차는 3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류 전형, 그다음에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전형 절차를 걸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면접 전형에 합격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채용 신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인사 발령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통과해서 들어오신 두 분이니까 혹시 그때 경쟁률이 궁금하거든요. 기억이 나세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100대 1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100대 1을 뚫고 9분이 되신 거예요? 그 9분 중에 2분이신 거고요? 네, 그렇죠. 진짜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전에 조금 짚긴 했지만 자격증, 가산점 이야기를 살짝 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가산점이 있는지, 자격증이 필요한지.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저희 지금 현재 채용 시스템에서는 없습니다. 단 저희가 사회 형평적 채용이라고 해갖고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응시자분들에 한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응시자분들에 한해서 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시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논술 시험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논술 시험은 이제 좀 특징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단에서 진행하는 논술 시험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응시자분들이 개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고 응시 번호만 기입하고 평가위원분들도 응시자에 대한 평가 번호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논술 시험 형태로 진행되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평가 당일날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응시자분들이 기술하는 형태로 진행되고요.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분석하고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창조적이고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지, 그다음에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활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맥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논술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소통하는 양방향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면접 질문 베스트 3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객관식 1, 2, 3번 중에 이게 1위인 것 같다라고 맞춰주시면요. 저희가 퀴즈를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입사원분들이신데 이거 내가 면접 때 들어봤던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리액션을 해주시면 우리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이게 1인 거 아니야? 라고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먼저 베스트 3로 나온 질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동안에 본인이 수행한 학습 내용과 경험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1번입니다. 자, 2번,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을 설명해 보세요. 3번, 본인이 공단에 입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자, 어떤 게 1위가 된 면접 질문일지 혹시 아시나요?
알고는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아,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액션 합니다. 1번, 그동안에 본인이 수행한 학습 내용과 경험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2번,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을 설명해 보세요. 3번, 본인이 공단에 입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아, 너무 티가 났나요? 너무 티가 났어요. 아, 리액션이 너무 티가 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답변들이 올라오고 계신데요. 아마 선착순으로 5분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올려주시면 될 텐데요. 이런 질문들을 받아보셨나요? 면접 때? 네. 이 3가지 중에 다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한 가지만 받아보셨나요? 네, 다 받아봤다고 생각하고요. 3위는 그 이민영 주임이 한번 소개를 저희가 해주시겠습니다. 3위 먼저 공개를 할까요, 그럼? 네. 답이 올라오는 동안 3위가요. 바로 2번이었습니다.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을 설명해 보세요.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민영 씨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10년 후에 전통시장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전통시장 전문가가 되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배 사원분들이 저에게 전통시장에 관해서 여쭤보신다면 제가 정말 저의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간 관리자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중간 관리자. 사실 지금은 3개월 됐기 때문에 혹시 3개월의 노하우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까요? 우선 최대한 상인분들에게서 문의 전화가 오실 때 잘 응대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답변이 쭉쭉쭉쭉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바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3번, 본인이 공단에 입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답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면접 때 베스트 3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팀장님? 일반적으로 이제 면접이라 하면은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올 거다, 아니면 이렇게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가지 질문 다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직원, 그다음에 그냥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네. 한 번쯤은 다 고민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분들도 당연시 되는 거를 또 당연시 물어보는 게 면접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긴장하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 생각을 좀 준비된 멘트나 아니면 사고의 생각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말을 하는 게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면접 질문 베스트 3고요. 네. 팀장님이 인사 담당자시잖아요. 네. 면접에서 보는 이것만은 꼭 본다 1, 2, 3위가 있을까요? 면접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평가위원과 그다음에 응시자들이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는 네. 제일 눈에 처음 띄는 인상. 인상 네, 인상 중요하죠.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 본 부분이고, 요즘 또 취업이 어렵고 좀 이렇게 청년 고용이 어렵다 보니까는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이제 힘들고 준비하는 지친 모습이 면접장에서도 보여지는 이제 준비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본인의 좀 밝은 생각을 갖고 좀 행복한 상상을 네네. 평소에도 함으로써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면은 좀 면접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좀 나와서 평가위원님들한테 좋은 인상 이렇게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은 표정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또 멘트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면접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채용이 또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공단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채용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 상반기에 저희가 일반 직군과 상담 지도직 이제 정규직이 2개 직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네. 22명 채용이 완료되었고요. 네. 오늘 같이 하신 분들이 상반기 채용되신 그 직원분들이고, 네. 지금 이제 하반기 채용 전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완료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자에 한해서 인사 발령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발령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2월 정도에 저희가 이제 정원 부분에 공백 네네. 인원을 갖고 채용을 진행할 예정인데 기관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가능하니까는 혹시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걸 수시로 확인하셔갖고 정보를 좀 같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좀 주변에 좀 멀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채 합격자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아쉽게 다음 기회를 노리신다면 12월쯤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고품격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공공일자리를 잡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신입사원이 밝히는 나만의 취업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은밀하게, 미대하게. 두 분은 취업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 민영 씨는 어떤가요? 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총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2년여 시간. 저도 2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요. 처음 1년은 이제 해외에서 인턴을 했고 돌아와서 1년 동안 학교 근처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도 고3 1년 정도를 준비하는데 취업이라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그렇지만 성공하신 두 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2년여의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힘들었던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주위 친구들보다 조금 졸업을 빨리 하고 뭐 인턴 경험이라든지 좀 빨리 출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제 공부를 혼자서 하고 있을 때는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서 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을 때 좀 갑자기 나만 좀 멈춰 있는 기분이 드는 경우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좀 제 자신을 좀 컨트롤하는 부분이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훈 씨는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은 이제 네.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돈을 받기가 조금 죄송해서 또 빨리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먹었는데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제 3,000원짜리 그 추억의 도시락을 먹느냐 아니면 3,500원짜리 이제 백종원 도시락을 먹느냐. 그래서 그 위나라의 조조처럼 이렇게 그 닭갈비를 들고 이걸 먹어야 되나 이 500원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내적 갈등이 정말 많았던 그런 취업 생활이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취업 힘들었던 준비, 경험을 이렇게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해주시니까 그럼요. 예. 쏙쏙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양방향 소통 방송 공공 일자리를 잡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신입사원의 아주 사적인 랭킹 시간입니다.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사적인 랭킹을 매겨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서류 전형, 면접, 논술 여러 가지 전형을 통과하셨잖아요. 이 서류 전형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 동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님은 아니지만 아마 네. 이 팀장님께서도 그 지원 동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좀 더 지원 동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더 담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동기를 꼼꼼히 생각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논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 시훈 씨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논술 시험을 준비하기 이전에 저도 이제 준비한 노하우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단에 맞춘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식으로 자소서를 작성을 하고 세 번째는 그 안에 수치로 된 표현을 넣으면은 담당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소개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썼다라고 예시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제가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들고 왔습니다. 직접 그 네. 당시에 썼던 자기소개서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가장 어려운 질문을 아마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만한 질문은 제가 정리해서 왔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직업 윤리가 왜 중요한지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라는 부분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질문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또 이제 공통 질문이지만 이거는 제 나름의 그냥 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네.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뉴욕 회계법인에서 이제 인턴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총액법으로 법인세 신고를 완수함으로써 고객과 회사의 만족을 실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신고 기간 4일 전 갑작스레 결산 자료를 보내온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소매 제거법으로 처리할 경우 회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객은 페널티와 부적정 신고를 면할 수 있었고 회사는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왔긴 한데 꼼꼼하십니다. 혹시 그 중에서 네. 발췌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어떤 부분 궁금하신지 댓글 오신 건 없죠? 이게 댓글이 끊겨가지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네. 저희가 궁금했던 게 네. 제가 사실 이 공채가 올라왔다는 정보를 듣고 저도 자기소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왔거든요. 그 중에서 궁금했던 게 2번 문항이었습니다. 협업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게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기에 썼던 거는 제가 미국 교환학생 가 있을 때 그때 학생회 활동을 좀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학생회 분들과 행사 기획을 하면서 협업을 이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썼습니다. 아, 직접적인 사례를 딱 꼬집어서 쓴다는 게 네. 중요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두 분이 뽑히신 이유가 있네요, 팀장님. 네, 뭐 공단에서 이제 원하는 인재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또 협조라는 부분이 있던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객 중심, 그다음에 창조적인 그런 창조적인. 그런 이제 그런 뭐 세 가지 그게 뭐 3C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영어 네. 요즘 약자를 쓰게 해갖고 뭐 크리에이티브 코퍼레이션 뭐 그다음에 커스터머 퍼스트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고객 중심 이렇게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요건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입사원분들이 바빠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되셨는지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어떤 부서에서 얼만큼 일을 하고 있다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상권육성실이라는 부서에서 지금 4개월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권 육성실 그리고 시호 씨는 저는 금융지원실에서 4개월째 직접 대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금융지원실. 그러면 나는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민영 씨부터. 네,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 네. 네, 우선 제가 공단에 실제로 입사해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은 네. 타기관에서 공공기관 인턴 10개월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중소기업에 자금 업무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중소기업의 그런 경영난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진 그런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민영 씨는 이제 경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거 외에 이제 전공 필기, NCS, 논술, 상식, 영어 면접까지 준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서 점심 시간에도 공부를 해보고 또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잠이 깨면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잠 깨면 네. 자려고 하죠. 저는 그때 도서관에 가서 졸린 눈으로 공부를 한 그런 가슴 아픈 시절이 있었어요. 크게 웃으세요, 작가님들.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저 여기저기서 아웅성이 들리는데요. 여러분 팀장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네. 저희도 몰랐던 내용이다 와. 보니까는 평가에 전혀 노출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저도 네네. 오늘 처음 알았던 내용입니다. 팀장님도 굉장히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시호 씨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구나. 새벽 4시에 잠이 깨면 독서실로. 아마 지금 몇 분이 이제 공감하시면서 댓글을 다실 겁니다. 자, 볼까요? 공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좋아요는 조금 있긴 한데요. 좋아요, 좋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인재상에 걸맞기도 하고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할 수 있는 두 인재가 되신 것 같습니다. NCS 관련돼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NCS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NCS는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다 전반적으로 채용 시스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네. 그 직무 중심으로 지금 채용을 모든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그 무작정적인 학력에 대한 스펙이나 자격증 수집형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공공기관을 타겟팅하거나 이런 부분에 지원 성격이 비슷한 기관을 좀 매칭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직무를 경험하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른 그 응시자분들하고 차별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뭐 미션이라던가 비전이 있을까요? 공단 미션은 이제 세계 인류의 소상공인 시장 서비스 기관이 저희 네. 공단 목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공단 이제 설립하면서 기관장 이제 이사장님이 비전 목표를 세우고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고객 지향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비전을 달성할 수 있고 정부 평가에서도 그 통합 이전의 경영 평가가 좀 낮았지만은 통합 이후 연속으로 2년 연속 3단계 등급이 이제 올라가서 양호 등급 올해 같은 게 또 양호 등급 유지하는 부분에서 직원분들하고 기관장님 그다음에 모든 그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이런 부분이 비전을 달성하는 그런 목표고 앞으로도 더 지금은 양호지만은 향후에는 더 우수, 탁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기관의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하는 내내 함께 보신 분들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힘내시라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을 때 이 노래 들으면서 나는 정말 힐링이 됐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공단의 김동률이라고 불리우는 시은 주인님이 먼저. 와, 네. 네. 공단의 김동률. 네,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언제부터?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네. 알겠습니다. 뭐 한 박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박자. 제가 하겠습니다.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라고. 지금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생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노래까지 잘해야 공단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향후 면접에 반영하는 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아주 행복한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9,000번 이상 슛을 놓치고 300번 경기에서 패배하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슛 기회를 26번 실패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전설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실패한 경험들이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황제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실패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희망의 끈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 자리를 잡아라 지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두 분 다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와, 어떻게 다른 노래도 있나요? 그죠? 나는 노래방 저희 협업의 날을 정하셔서 이적인데 목소리는 김동률 같은.